자, 우리 민준이, 수진이 왔구나.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뭐 맛집 찾아보거나 물건 살 때,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?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바로 그 정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요,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. 오늘은 경제학의 바이블이죠.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이 정보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. 우리가 뭘 살 게 말이에요. 그 물건에 대한 모든 걸,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를 싹 다 알고 산다? 이게 가능할까요? 어때요, 민준 학생?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. 보통 가격 보고, 별점 높은 리뷰 몇 개 보고 사는 거지.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. 바로 그거예요. 바로 그 지점.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거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 그래요. 방금 말한 것처럼 현실은 정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. 그쵸?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통 경제학 교과서를 딱 펴보면 모든 정보는 완벽하다.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? 그래야 이론이 깔끔해지니까.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우리는 이 불완전한 현실을 살고 있고 사실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양상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현실에서는요, 거래하는 양쪽이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중고차를 산다고 쳐요. 그럼 그 차 파는 딜러는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, 어디가 긁혔는지 다 알겠죠? 근데 사는 우리는 모르잖아요. 또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지원자는 자기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알죠. 근데 회사는 고작 몇십 분 면접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. 이처럼 정보라는 건 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정보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. 이게 바로 왜 정보가 힘이라고 하는지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. 이 정보의 불균형,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핵심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불러요. 뭐 말이 어렵지? 그냥 정보가 대칭이 아니다. 한쪽으로 기울었다. 바로 그 뜻이에요. 쉽죠? 아까 얘기했던 그 중고차 딜러. 또 뭐 있을까? 식당 주인. 자기네 주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손님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. 이런 게 전부 다 정보 비대칭성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. 맞아요. 교재에 나오는 그 숨은 특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. 결국 정보를 모르는 쪽, 즉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. 판매자는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레몬 같은 불량품인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항상 속아서 비싼 돈 주고 안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?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운에 맡길 순 없잖아요. 그쵸?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뭘까요? 수진 학생이 바로 답을 아는 것 같네요. 뭐 하나 살 때 유튜브에서 내돈내산 후기 다 찾아보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최저가 찾는 거 완전 기본이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미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행동, 바로 탐색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경제학자들은 이 탐색이라는 행동을 그냥 하지 않아요. 이걸 아주 냉철하게 비용과 편익관점에서 뜯어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에요. 자, 한계 편익은 뭐냐면 내가 검색을 한 번 더 했을 때 얻는 이득. 예를 들면 1,000원 더 싼 곳을 찾았다 하는 거죠. 그럼 한계 비용은 그 검색 한 번 더 하는데 들어가는데 시간과 노력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우리가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확률, 즉 이 한계 편익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? 점점 줄어들겠죠. 이미 웬만한 건 다 찾아봤을 테니까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아주 직관적이에요. 겁먹을 필요 없어요. 가로축은 우리가 탐색하는 양,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세로축은 비용과 편익이고요. 여기 아래로 쭉 내려오는 파란 선 보이죠? 이게 바로 한계 편익 곡선이에요. 아까 말했듯이 검색을 배속할수록 추가로 얻는 이득은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죠. 반면에 이 빨간색 수평선, 이건 한계 비용이에요. 검색 한 번 하는데 드는 내 노력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. 자, 그럼 질문. 우리는 언제까지 검색을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요?
네, 바로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, 티스타 지점입니다. 내가 들이는 노력과 거기서 얻는 이득이 정확히 같아지는 이 지점, 여기가 바로 최적의 탐색 수준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저 티스타 지점을 넘어서까지 계속 검색하는 건 사실상 시간 낭비,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행동인 거죠. 정확합니다. 티스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쏟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얻는 이득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딱 거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보를 찾는다는 개념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재밌게 적용되는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왜 기사식당은 맛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자, 서울 시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한쪽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쭉 줄 서서 밥 먹는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. 보통 이런 데를 우리가 기사식당이라고 하죠. 근데 또 다른 한쪽, 명동이나 이런 관광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바글바글한 식당이 있고요. 근데 왜 사람들은 의뢰 진짜 맛집은 기사식당이라고 할까요?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정보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채워볼까요? 먼저 기사식당. 여기 오는 손님들은 누구죠? 거의 매일 오는 단골 기사님들이에요. 반복 구매자죠. 근데 만약에 오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위생이 별로였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내일부터 기사님들 발길이 뚝 끊기는 거죠. 왜? 기사님들끼리는 정보가 엄청나게 빨리 퍼지거든요. 거기 가지마, 맛 변했어 하고요. 자, 그럼 관광지 식당은? 손님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오는 일회성 구매자예요.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. 음식의 퀄리티를 최고로 유지해야 할 강력한 동기, 즉 유인이 어디가 훨씬 더 클까요? 당연히 기사식당이죠. 이게 바로 정보가 잘 흐르는 시장이 어떻게 품질을 스스로 지켜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. 자, 오늘 정보의 경제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. 아주 흥미롭죠?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 한번 하고요. 여러분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경제학 교과서와는 달리 현실 세계의 정보는 완벽하지 않다. 늘 불완전하다는 거. 둘째,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, 즉 정보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. 셋째, 우리는 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을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거기서 얻는 이득, 즉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합리적으로 탐색한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기사식당처럼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면 그게 바로 평판이 되고 시장의 품질과 정직성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.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요즘은 어때요? 인터넷 리뷰, 별점, 유튜브, 정보 찾는 데 드는 비용, 즉 탐색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.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기사식당처럼 정직하고 실력 있는 가게들만 살아남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될까요? 아니면 오히려 조작된 리뷰나 허위 광고 같은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까요?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